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비책입니다. 오늘은 노년층의 절반 이상이 겪는 문제, 바로 숨겨진 고혈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 텐데요. 고혈압은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단순히 증상이 없다고 방치하면 심근경색, 뇌졸중, 신장질환, 신부전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은 갑작스러운 마비나 언어장애를 유발하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며, 심근경색은 급성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질환입니다. 신장질환 역시 고혈압으로 인해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결국 투석이나 신장 이식까지 고려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층에게 고혈압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건강지킴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노년층 고혈압 관리에 꼭 챙겨야 하는 TOPO 요소와 많은 분들이 잘 몰랐던 세부 정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며, 이 정보를 통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건강비책과 함께 고혈압 관리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단순히 한 가지 요소 때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혈압 상승을 유발하며, 이는 개인의 생활 습관, 유전적 배경,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히 지목되는 원인은 바로 염분 과다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염분 섭취를 이야기하면 단순히 짠 음식을 떠올리곤 합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과 같은 전통적인 짠 음식들뿐만 아니라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가공식품, 즉석식품, 냉동식품 속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컵라면 하나나 햄버거 세트 하나에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인 오지나트륨 2000mg를 훌쩍 초과하는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빵, 시리얼, 과자 등 달콤하다고 생각하는 식품에도 상당량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숨겨진 나트륨까지 합쳐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양의 염분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체내 수분량을 증가시켜 혈액량을 늘리고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높여 혈압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노화로 인해 미각이 둔감해져 짠맛에 대한 역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음식을 만들 때 간을 더 강하게 하거나 외식 시에도 짠 음식을 선호하게 만들어 염분 섭취를 더욱 늘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장기적으로 혈압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의식적인 저염 식단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단순히 걷기 운동이 부족한 것을 넘어 운동 부족은 혈관 탄력 감소와 심장, 근육 강직 문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혈관은 본래 유연성을 가지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혈액을 원활하게 보내는 역할을 하지만, 운동 부족은 이러한 혈관의 유연성을 떨어뜨려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를 혈관 경직이라 하는데, 경직된 혈관은 혈액의 흐름에 저항을 일으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또한 심장 근육도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강화되어야 혈액을 효율적으로 펌프질할 수 있는데, 운동 부족은 심장 근육을 약화시켜 심장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혈액을 보낼 수 있게 만듭니다. 이는 심장에 부담을 주어 결국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가벼운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심장 근육을 강화하고 전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균형 운동은 낙상 예방과 더불어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여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운동 부족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고혈압 위험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 관리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높여 순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생존에 필요한 반응이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이러한 혈압 상승 반응을 지속적으로 유발하여 결국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혈관을 긴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종종 폭식, 음주, 흡연과 같은 건강하지 못한 습관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이 역시 혈압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수면 부족, 특히 수면 패턴이 깨지는 것은 야간 혈압 상승이라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밤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져야 우리 몸이 충분히 휴식하고 회복할 수 있는데 수면의 질이 나쁘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밤에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야간 고혈압이라고 부르며 이는 낮에도 혈압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져 전반적인 혈압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균형을 유지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고혈압 예방 및 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고혈압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훨씬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활 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 유전자에 따라 나이가 들수록 혈압 상승에 대한 민감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 배출 능력이 선천적으로 떨어지거나 혈관의 반응성이 높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고혈압 발병 위험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 고혈압 환자가 있다면 본인 역시 고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더욱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전적 요인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를 인지하고 생활 습관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고혈압 발병 시기를 늦추거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선천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혈압 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조기에 전문의와 상담하여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유전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건강한 혈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체중과 비만입니다. 체중 관리는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만성 질환 관리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BMI 체질량 지수 수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특히 복부 비만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혈압뿐만 아니라 혈당, 지질 수치까지 동시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대사증후군의 주요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과 혈압 상승 물질을 끊임없이 분비하여 혈관에 지속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 레지스틴 등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혈관 내피 기능을 손상시켜 혈압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혈압을 높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과도한 체중은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을 주어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기 위해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하므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이러한 원인들을 바탕으로 고혈압 관리에 필요한 TOPO 핵심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 요소를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리 요소는 바로 저염 식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염 식단이라고 하면 무조건 소금을 줄이는 것만 생각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과 더불어 칼륨 섭취를 늘려 나트륨 배출을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상호작용하여 체내 나트륨 균형을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특히 칼륨은 신장에서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강화하는 데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나나, 시금치, 고구마, 아보카도 등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식품들이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 강화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해조류 미역, 다시마, 버섯 유표 고버섯, 느타리 버섯, 감자, 토마토, 콩류 등에도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칼륨이 풍부한 식품들을 일상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실생활에서 저염 식단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팁으로는 즉석식품이나 가공식품, 외식을 줄이고 직접 자작 반찬을 미리 준비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소금 대신 허브 로즈마리, 타임, 오레가노, 레몬즙, 식초, 마늘, 양파,
고춧가루, 생강 등을 활용하여 음식의 풍미를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재료들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금 대신 레몬즙과 후추로 생선 요리의 간을 맞추거나 나물에 마늘과 참기름을 사용하여 고소한 맛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물 요리의 경우 나트륨 함량이 높으므로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고 국물은 소량만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 시 소금통이나 간장통을 식탁에서 치워 추가적인 양념 섭취를 줄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여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관리 요소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동은 혈압 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그 효과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에게 주당 최소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 또는 75분 이상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경우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걷기 운동은 심혈관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주 23회 정도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소 운동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시지만 근력 운동은 심장과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져 체중 관리에 유리하고 이는 혈압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혈관의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장 근육을 강화하고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으로는 서서 하는 체중 스쿼트나 벽 밀기 운동이 있습니다. 서서 하는 스쿼트는 의자나 벽을 지지대로 활용하여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으로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여 신체 균형을 잡고 낙상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벽 밀기 운동은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듯이 몸을 밀고 당기는 동작으로 상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어 노년층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운동 강도는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통해 부상을 예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주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것은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관리 요소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 관리는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 고지혈증 등 다양한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이자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단순히 BMI 체질량 지수 수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특히 복부 둘레나 내장 지방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남성의 경우 복부 둘레 90cm 이상, 여성의 경우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간주하며 이는 고혈압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과 혈압 상승 물질을 끊임없이 분비하여 혈관에 지속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복부 비만은 반드시 관리되어야 합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중 12kg, 감량 시 수축기 혈압을 무려 23mmHg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약물 치료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수치이며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혈압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식습관 팁으로는 저녁 야식을 피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불필요한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근육량 유지에도 필수적입니다. 살코기, 생선, 콩류, 두부 등 건강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포만감을 주고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기보다는 서서히 줄여나가며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 체중을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체중 관리는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합병증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여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네 번째 관리 요소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뜨려 혈압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심호흡, 명상, 취미활동, 가벼운 산책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심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심박수를 낮추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5분 정도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만으로도 긴장 완화와 혈압 안정화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거나 자연 속에서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웃음요법도 혈압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루 10분 정도 크게 웃기만 해도 혈압이 낮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친한 친구들과 유쾌한 대화를 나누는 등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풀면 혈압이 완전히 안정될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스트레스 관리는 생활 습관 개선과 약물 복용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을 주지만 의학적인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의학적 관리와 함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혈압 관리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곧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스트레스 관리는 시너지 효과를 내어 혈압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관리 요소는 정기적인 혈압 측정 및 약물 복용입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꾸준히 혈압을 측정하여 자신의 혈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일정한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혈압은 혈압 변동 패턴을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의료진은 이 기록을 통해 환자의 혈압 조절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용량을 조절하거나 약의 종류를 변경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정용 혈압계를 선택할 때 팔 둘레에 맞는 커프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커프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정확한 혈압 측정이 어렵고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크기의 커프를 사용하고 측정 전에는 최소 5분 이상 안정된 자세로 앉아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측정해야 합니다. 대화는 금지하고 팔은 심장 높이에 맞춰 편안하게 두는 것이 정확한 측정을 위한 핵심입니다. 약물 복용과 관련해서는 의사의 지시대로 정확히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이 좀 내려갔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끊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혈압을 다시 급격히 상승시켜 혈압 반동 현상을 유발하고 심각한 합병증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약 복용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혹시라도 약 복용에 대한 부작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혈압 상태에 맞는 최적의 관리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또한 혈압약은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혈관 보호, 심장 보호 등 다양한 부수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꾸준한 복용이 중요합니다. 병원 방문 시에는 반드시 혈압 측정 기록을 가져가 의료진과 공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층 고혈압의 복합적인 원인부터 관리의 TOPO 핵심 요소들까지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고혈압은 조용히 찾아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꾸준한 관심과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충분히 관리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 저염 식단과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고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체중을 관리하며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해소하고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약물 복용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관리는 단순히 혈압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심장, 뇌,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자 활기찬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한 투자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미래의 여러분에게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알려드린 TOPO 중 어떤 요소를 가장 먼저 실천할 계획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과 다짐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혈압 환자를 위한 맞춤 식단 레시피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마세요. 건강비책과 함께 오늘도 건강 지켜가시길 바랍니다.